치열했던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는 곳, 내 삶의 위로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나요? 맑았나요? 아니면 흐렸나요? 혹시 소나기처럼 갑작스러운 불안이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낯선 노인을 마주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세수하다 만져지는 깊게 패인 주름살, 염색을 해도 금세 하얗게 올라오는 머리카락, 비만 오려 해도 욱신거리는 무릎. 예전에는 밤새워 놀아도 끄떡없던 내가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알아 눕는 걸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 인생도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젊은 날, 그 반짝이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 탓이라고들 하지만 단순히 호르몬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춰서 보니 손에 잡히는 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남은 시간은 가파른 내리막길만 남은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윽한 향기를 품고 익어가는 중입니다. 오늘부턴 우리는 2500년 전의 큰 스승, 공자님을 모시고 인생 수업을 떠나보려 합니다. 딱딱한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먼저 산 지혜로운 형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던 일이 있다면 잠시 손을 멈추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흘려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기 시습지? 공자의 말씀이 담긴 책 논어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 스치듯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기 시습지 불량료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학교 졸업하면 지겨운 공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배우라니. 공자님은 참 답답한 소리만 하시는구나 싶었죠. 빨리 돈 벌고 성공하는 법이나 알려주지 배우는 게 뭐가 기쁘냐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고 70이 되어 다시 이 문장을 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말한 배움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푸는 시험 공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아스팔트 사이에 핀 작은 민들레의 생명력이 경이롭게 느껴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다름을 알게 되고 옛날엔 이해 안 되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게 뼈를 깎는 사랑이었구나 하고 가슴으로 이해되는 순간들. 이 모든 깨달음이 바로 공자가 말한 배움입니다. 나이 드는 게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내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도 별다를 것 없는 무료한 하루가 반복된다고 느끼면 사람은 늙습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낡아서 늙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인문학 지식 하나를 깨달았다면, 산책하다가 새로운 꽃 이름을 하나 알았다면 당신은 어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써먹을 데도 없는데.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써먹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쑥쑥 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배움은 우리 영혼을 살찌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시 청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제 남 탓을 멈추면 평화가 옵니다. 불원천불후인 인생을 60년, 70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밤도 수없이 많으셨겠죠. 나는 정말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남들 다 가는 집값이 오를 때 나만 타이밍을 놓쳐서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 속이 쓰리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해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깊은 한탄이 나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자식을 만났나? 그때 그 친구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공자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면서도 가슴 시원한 처방을 내립니다. 불원천불후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사실 공자 자신의 인생도 참 기구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무당인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컸습니다. 평생을 천하를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상갓집게 갔다는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아끼던 수제자 아내는 젊은 나이에 굶어 죽었고 성격 급한 제자 자로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팔자야.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을 법도 한데 공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해봤자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 마음만 지옥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톡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그 독을 품고 있는 내 마음 그릇부터 썩게 만듭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 때문에라는 꼬리표를 이제는 떼어내야 합니다. 대신 덕분에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덕분에 내가 생활력이 강해졌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덕분에 진짜 사람 보는 눈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좋든 싫든 결국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미워하는데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 탓을 멈추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나이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세 번째 지혜 세상의 소음에 상처받지 않는 귀이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의 고개를 넘고 계신가요?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나의 60을 일러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이 순할 순.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은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린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험한 말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체하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섭섭한 게 많아지죠. 귀가 예민해집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 무시하나? 싶어 밤새 잠 못 이루고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배알이 꼴리고 TV 뉴스에서 떠드는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귀가 순하지 못하고 뾰족하게 가시가 돋아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의 경지에 이르면 그 말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할 때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라고 화내는 대신 저 아이가 육아와 직장에 치여서 지금 너무 힘들구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하고 그 고단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난 척을 하면 꼴보기 싫어가 아니라 저 친구가 늙어서 소외될까봐 불안하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소리조차도 그건 너의 생각일 뿐 나는 나다 하고 바람에 실려보내는 여유. 마음속에 아주 고운 채를 하나 두십시오. 세상에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 쓰레기 같은 말은 다 걸러내고 따뜻하고 좋은 말, 진실된 말만 남기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엔 당신이 살아온 60년, 70년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귀를 열되 마음의 빗장은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오늘 공자와 함께한 첫 번째 산책 어떠셨나요? 배움을 멈추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귀를 순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잠드신다면 내일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은 더 편안해 보일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에 올라 이제야 비로소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신 겁니다. 땀 흘려 올라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자식, 친구 관계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 부디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위로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